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연방상무부가 발표한 PCE 가격지수,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이 지금 1년 전보다는 3.3%가 올랐고 한 달 전보다는 0.2%가 올랐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모두 이 시장 예상치와 적합한 부합한 그러한 수치였고요. 또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도 역시 지난해보다 4.2%가 올랐고 한 달 전보다는 0.2%가 올라서 시장의 예상치와 모두 부합했다라는 그러한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수준으로 다 나왔다 하는 점에서는 뭐 특별히 어떤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장이나 연준에서 바라볼 때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근원 물가 지수가 2%대까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숙제가 남아 있죠. 네네.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지금 그 연간 수치가 이제 근원 물가 지수가 4.2%대에 아직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2%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높은 숫자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긴축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심지어는 이제 긴축을 다 안 하더라도 현재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각도가 있죠. 또 다른 각도는 뭐냐면요. 지금 월별 증가폭이 0.2%씩이에요. 지난달 6월에도 그랬고 7월에도 그랬고. 그러면 지금 4.2% 연간 올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7월까지의 합산을 해보면 4.2%라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뒤를 돌아다보는 숫자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 7, 8, 9, 10월까지는 꽤 높은 월별 성장이,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높았던 것에 비해서 이제 금년 들어와서 좀 낮아졌기 때문에 과연 그게 지금 현실에 맞는 숫자냐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시각인 0.2, 0.2 두 달, 6월과 7월에 0.2%씩 올랐다고 치면 앞으로 12개월간도 0.2%를 같이 유지한다고 치면 앞으로의 물가 상승률은 2.4%라고 이제 볼 수 있죠. 네네. 그러면 또 거의 지금 2%대에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 그러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 상황이 없었다고 치면은 연준은 지금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2.4%로 봤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지금 현재에 나타나는 숫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과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생각인데 지금 연준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가장 중요한 그 근원 물가 지수 중에서도 임대료하고 에너지 부분의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의 근원 물가 지수를 보면은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5,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에 별로 신경을 안 썼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런 수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원 물가 지수는 전체 물가 지수에서 에너지 가격하고 식품만 제외한 것이 근원 물가 지수인데 금년 들어와 가지고 작년 말부터 이제 다른 수치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 연준에서. 그게 뭐냐면 슈퍼코어라 그래요. 아주 초 근원 물가 지수라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뭘 빼버렸냐면 다시 에너지 부문의 그 서비스 가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를 뺐는데 임대료는 이게 변동폭이 나타나는 게 항상 지연 효과가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임대료는 지금 사실 조금씩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낮아지는 추세가 계속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부문의 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는 바로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서비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지금 항공료, 그다음에 그 어떤 저희들이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러죠. 뭐 밖에서 이제 외식을 즐기신다든가 이런 것들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숨어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고용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 자체가 지금 워낙 그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네. 고용 시장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슈퍼코어, 아주 초근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임대료 같은 경우는 고용 시장과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네, 임대료가 네. 오르고 내리고는. 네. 그런데 나머지 서비스 부문은 다 고용 시장의 거의 원가가 7, 80%를 차지하는 부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용 시장이 제일 강하거든요. 네. 강하기 때문에 이 고용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튈지를 모른다라는데 지금 현재 연준이 이제 조금 다시 쉽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매달 0.2%씩 물가가 오르고 있으면 2%대, 연간 2%대에 거의 다가왔다라고 안심을 하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평가인데. 그렇겠죠. 네. 네, 지금 이걸 못하는 이유는 바로 초근원 지수라고 하는 서비스 부분의 물가가 현재의 고용시장의 상태를 보면은 잘못하면 굉장히 빠르게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숫자가 정상적인 상태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을 쉽게 말을 못하고 아직도 불안해하는 이유는 바로 노동시장, 고용시장의 이 잠재적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그저께도 발표됐지만은 이제 구인 수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직장에서 사람들을 그 직원들을 구하는 수요가 880만 명으로 이제 줄어들었는데 꽤 많이 줄었어요. 1,100만 명이 넘어 있다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업자 수인 590만 명에 비하면 거의 1.5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직원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용시장의 강세가 누그러지기 전까지는 연준에서는 비록 2달 연속 0.2%씩 오르는 좋은 인플레이션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도 우리는 안심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핵심은 바로 이 고용시장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7월 구인 건수가 지금 거의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발표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발표될 때는 또 뭐 금리 인상이 이제는 중단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커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니 오늘은 또 이 PCE 가격 지수가 발표된 다음에는 또 아무래도 또 뭐 이 다음 달 FOMC 회의에서는 또 기준을 또 인상할 가능성이 더 커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수치가 발표될 때마다 뭐 이런 이 얘기들이 오락가락하니까 정말 뭐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신을 차릴 수 있게끔 하는 그 지표를 어떤 그 지침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어느 뉴스를 보시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월에 금리를 올릴 현재의 시장의 기대 확률이 약 한 0.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가 좀 안 됩니다. 그런데 금년 안에 앞으로 12월 말까지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3번이 더 있죠. 이 3번 동안에 한 번은 올릴 거다라고 하는 확률은 지금 그 시장 예상치는 50%가 넘어 있습니다. 한 54%도 됩니다. 그 말은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 시장의 뉴스가 반은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걸로 나올 거고 반은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뉴스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각도가 달라지는데 이럴 때마다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그 경제계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고자 하는 뉴스 효과를 노리는 미디어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건 뭐 미디어 방송 산업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시청자 또는 독자로서의 능력을 갖출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네, 반만 들으시면은 금리를 올릴 것 같이 보이는 거고 네. 이쪽 반만 보시면은 금리를 안 올려도 되겠다는 거 보이는 건데 그 둘을 다 합쳐놓고 보면 지금은 확률이 거의 50대 50이다. 50대 이렇게 50.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요. 저희도 이 아침에 뉴스를 준비하면서 뭐 수치가 나올 때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해진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 기사들이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전해줘야 될 것인가. 이것도 사실 상당히 좀 저희들도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이게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고민이 항상 있으실 수밖에 없죠. 네. 그러나 저러나 이 뭐 앞으로 지금 이제 8월이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 이제 올해가 남아 있는데 이 넉 달의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경제 전망을 그 요즘 상황에서 말씀드릴 때마다 우리 저 청취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괴리감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항상 아하. 좀 이렇게 염려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네, 네, 네. 좀 주의가 필요한 내용인데요. 음. 지금 이제 어제 그 2,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제 2.4에서 2.1로 하향 조정이 됐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1, 4분기가 2.0%고 2, 4분기가 어제 이제 1차 수정치에 의해서 2.1%가 된다 그러면요. 네. 미국 경제는 호황입니다. 호황이다. 네. 그러나 이 호황이라는 속에 감춰져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어느 부문, 어느 주 여기에 따른 변동은 지금 잡히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제조업은 지금 불황이에요. 네. 그에 비해서 서비스업은 호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호황이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 제조업에 계시는 분들은 불황이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금년도 지금 7, 8월을 포함해서 9월까지 있는 3, 4분기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중에 그래도 가장 권위 있는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는 기관이 연준의 애틀란타 디비전이에요. 네. 애틀란타 디비전에서 만드는 경제 성장률 3, 4분기 전망치가 얼마냐면요. 5.3%예요. 어이고, 그 높은 거 아닙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이것은 네. 지탱할 수가 없을 만큼 높은 숫자인데 어허. 그러니까 지금 1, 4분기, 2, 4분기 2%씩만 올랐어도 미국 경제의 수준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네. 지금 3, 4분기는 5%가 넘을 거라는 예상이 현재까지 어이구.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 봐서는 미국 경제는 세계에서 우뚝 선 혼자만 홀로서기 하고 있는 잘 되고 있는 나라예요. 네. 네, 그래서 연말까지의 전망을 해보자 그러면 일단 3, 4분기는 굉장한 호황이다라고 현재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고 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 호황세라는 게 4, 4분기에 급격하게 꺾여가지고 마이너스가 될 거냐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허. 네, 그래서 그 현재 침체를 예상하는 그러한 이 비관론자들도 침체의 시작이 언제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시점을 다 내년으로 넘겨놓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이 경제가 큰 바닷물과 같기 때문에 한 번 방향을 트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시간이 걸린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3, 4분기 예상치와 금년도 상반기의 성장률을 봤을 때는 미국 경제는 금년은 무난히 좋은 성적을 내고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소득이 줄고 그 다음에 저축이 줄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자금 융자 같은 게 이제 10월 1일부터 페이먼이 다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해 놓은 게 효과가 나올 때까지를 본다 그러면 불황이 온다 그러면 결국 내년 상반기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 현재 가장 많은 그러한 그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퀀텀 FNA 최원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